김건희 여사가 잠시 후에 소환됩니다. 전직 영부인 첫 소환이죠. 공개 소환이죠. 현장 그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함께 보시죠. 자, 아직 도착하진 않았고요. 아마 이 서초동 자택에서는 출발한 걸로 지금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요 김건희 특검이 요 광화문 여기니까요. 서초동에서 출발하면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전직 영부인 공개 소환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금 5대 의혹 관련해서 특검에서 물어볼 게 많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 이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어떤 이야기를 밝힐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자,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9시 30분쯤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지금 대략 한 20분 정도 흘렀거든요. 그럼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침 상황 반영했을 때 한 30분 안쪽으로 아마 걸릴 것 같아서 10시가 되기 전에 도착할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중엔 첫 소환입니다. 명태균 의혹, 이른바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 법사 등에게 샤넬백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 통일교 관련이죠.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진품 명품 의혹, 까지 크게 물어볼 의혹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 표명을 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인사에게 전달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샤넬백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샤넬 신발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 그 샤넬 신발의 행방은 특검이 지금 쫓고 있고, 아직 포착된 확보된 실물 샤넬 신발과 백은 없는 상황. 사이즈가 좀 달라서 논란이었는데요. 발 사이즈는 260이 맞다라는 입장을 김건희 여사 측은 최근에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포착한 신발의 사이즈가 260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집에 있었던. 반면 통일교 인사가 법사를 통해서 건네서 교환했다라는 그 샤넬 신발은 사이즈가 250mm인 걸로 확인이 돼서 발 사이즈가 맞지 않다라는 것도 특검이 오늘 아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발 사이즈가, 그 특검이 발 사이즈도 물어봐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잴 수도 있겠죠. 특검 정익준 변호사님, 그거 좀 명확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268 사이즈가 맞는지 여부는 소환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야 특검 마음이죠. 뭐 특검 마음이고, 뭐 심지어 아니면은 그 샤넬 구두를 집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거 한번 신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영부인 최초의 피의자였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다음에 이게 여태까지 검찰 소환 조사 받은 사람은 기존에 영부인 중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가. 그런데 그때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번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인데, 작년에 받았던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어쨌든 피의자였지만 무혐의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아마 무조건 특검팀에서 기소할 거고, 그렇다라고 한 그 기록을 또 세우는 거예요. 최초의 영부인 피의자에서 최초의 영부인 피고인으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근데 그 제가 특검법을 보니까 혐의가 무려 16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저런 모습을 몇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받게 되는 이 조사 항목과 어떤 질문들이 나갈지도 함께 보시죠. 일단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요. 재수사가 결정된 명태균 씨가 공천에 이제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영부인이 어떤 공천에 개입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이죠. 그리고 건진 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청탁과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게 샤넬백과 샤넬 신발의 행방을 특검은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가 짝퉁인지 진품인지, 진품이라면 어디 있는지, 짝퉁이라면 본인이 산 건지 뭐 등등, 이것도 약간 수사상의 난항을 겪고 있죠. 샤넬 신발 관련해서 얼마 전 김유정 의원께서 260인지 못 믿겠다, 한번 직접 신겨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소신 발언을 또 주셨는데 네. 오늘 특검에 온 김에 어떻게 특검이 시켜봅니까? 아니 그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억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하겠다 오늘 나가서 그리고 판단은 특검의 몫이다라는 얘기까지를 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여러 의혹들 중에 신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오늘. 신었는데 진짜 260이면 네. 그 신발 중에 12켤레 샤넬 신발 중에 네. 하나를 신고 가든지 교환된 250 샤넬 신발은 영부인에게 전달된 게 아니다. 라고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네. 이를테면 전달됐더라도 그건 예. 내가 신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뭔가 있는 그대로 소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기억나는 대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신발 문제 포함해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 오늘 현장에서 곧바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있다면 바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제 샤넬 신발이 진짜 260이에요. 그 발 사이즈가. 그래서 교환된 샤넬 신발 250이 여사 발에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도 남는 의혹이 있어요. 해소된 게 아니라. 그러면 교환된 샤넬 신발 250은 누구를 위한 샤넬 신발이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대통령 행정관이 교환해서 법사 다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가 모를 수도 있죠. 행정관이 법사에게 주고 법사는 그거 잃어버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수사를 규명해내야 할 것은 뭐 특검의 몫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웃돈을 얹어서 바꿨다는 그 백과 구두 이런 것들을 좀 증거물들을 찾는 게 일단 또 우선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통일교 측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의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고가의 물건들을 선물을 한 것이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그랬다면은 실제로 뭔가가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관이 왜 그 법사에 심부름을 했는지 그렇죠. 그런 여부도 좀 석연치 않죠. 예, 그런데다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 오빠의 장모댁 거기에서 이제 소위 모조품 목걸이 등이 현금 1억 뭐 들어있던 그 가방에 자물쇠를 반나절 동안 안 풀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풀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그 특검이 진품을 못 찾으면 이건 더 수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진품을 사놓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해서 특검을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건 그냥 특검의 생각이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진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품이 어딘가 숨겨져 있을 예, 거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집을 그 장모댁을 지목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었겠죠. 행정관들이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온 이후에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특검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여러 그 집들 가운데 오빠의 장모댁을 지목해서 했을 땐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또 행정관들이 그 나토 순방 때 여러 가지 의상들을 착용해 보고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걸이까지를 하려고 하니까 옷이 너무 예뻐서 목걸이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옆에서 조심스럽게 애둘러 조언을 했는데 그 목걸이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려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조품 하는데 그렇게 우려를 했을까요? 모조품 하면 창피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진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러려면 특검이 진품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둘러서 하지 마세요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마냥 그렇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 진실이 어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사실 이번 김건희 특검에 사실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한 16가지, 17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그중에서 증거가 남아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혹들을 다 조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도이치 명태균, 뭐 건진법사, 뭐 목걸이, 통일교육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죄의 중한 순서대로라는 게 아니거든요. 증거가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것들 우선으로 아마 특검은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로 수사를 할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은 이미 뭐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거의 2년 반 넘는 동안 그 충분히 이런저런 범죄 의혹이 있었고 저런 거에 대한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증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하고 확실한 증거가 관련자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정관들이나 관련자 진술을 하고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라든가 자신이 있어서 이제 결국 오늘 소환을 한 건데
저 오늘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을 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특검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발부는 예정이 돼 있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만약 오늘 뭐 조사 태도라든가 조사를 있어서 뭐 묵비권으로 일관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뭐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뭐 진짜 빠르면 조사 중간에라도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도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각 혐의 하나하나마다 하나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 또 뭐 오후 6시가 넘으면은 뭐 가겠다. 거의 뭐 9to6 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무슨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춘 조사도 아니고 약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환은 계속될 거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도 저는 뭐 정말 뭐 오늘 내일 중에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영장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직 대통령 내외가 둘 다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인데,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결의를 불태웠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자,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을 논의하겠다. 불필요한 논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굉장히 뭐랄까 결기 있게 밀어붙이는 특검이 갑자기 왜 이 뭐 예를 들어 뭐 속옷이나 뭐 이런 망신주기 논란 이런 여론이 일자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꿨어요.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속옷 논란은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실 국내 한국인으로서 참 우려스러운 창피한 일이었죠.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을 입고 시위했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 그런 언론풀을 했다면 더더욱이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도 곧 들어올 텐데 참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기 전부터 본인이 그 출마를 결심했을 때 측근들하고 이야기할 때부터 측근들이 검찰 출신들이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내내 선거 도중 당선 이후에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김건희 여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된 이후에 본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아마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야 뭐 법원이 판단하겠지만요. 그러면은 참 국가적인 망신, 참 창피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착잡하다. 안영환 의원님의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은 일단 특검이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진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커튼이든지 이불이든지 둘둘 싸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특검에게 어떤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보이는 저 광화문 사무실에 그렇게 이제 구인을 한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이 한마디라도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저런 모습을 해서 이거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망신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라 했느냐, 이런 역풍이 강하게 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협박성의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냥 이런 정도로 마무리되고 저는 그냥 기소하는 형식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김건희 여사 이제 구속될 수도 있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피의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이 검사나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딱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긴급 체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한 48시간 이내에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남편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 김건희 여사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 오늘 그 김건희 여사, 제가 신문 보니까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다 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조사하는 태도에 따라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소환을 할지, 아니면 진짜 뭐 양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질지, 그건 오늘 조사 태도에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조사 태도에 달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이 공천 관련돼서 이제 아마도 지금 특검이 아까 수사하고 있는 항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PD님? 여러 수사 항목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이 수사 범위가 가장 큰 게 네, 고맙습니다. 이건데, 자, 공천개입 의혹, 요게 지금 관련자도 가장 많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당시에 2022년인가요? 그 이제 선거 때 이제 관련된 명태균 씨가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의 공천에 개입을 하고, 실제로 그 공천 개입하는데 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까지 걸로 다 연루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의 혹시라도 뭐 공천 청탁 관련된 뭐 금전이 오고 간 게 아닌가까지 지금 수사가 뻗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뭐 저 공천 개입의 의혹이 있다는 거는 명태균 씨 뭐 스스로가 뭐 발언이나 진술로 밝히고 있고, 또 통화 녹음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윤상현이한테 뭐 얘기 뭐 좀 해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근데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혐의가 아니라 거기에 김건희 씨까지도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 밝히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오늘 조사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뭐 이제 대통령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국민의힘 정당인이었고, 어쨌든 뭐 당무 선권을 이상을 가진 뭐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뭐 실정법 위반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배우자는 사실상 뭐 대통령 취임 전까지 민간인이거든요. 아무런 네네. 뭐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실제 이거를 뭐 좌지우지했다. 뭐 어떤 모 보도나 뭐왜 보면은 뭐 공천 지분을 50대 50으로 가지기로 했다. 막 이런 이제 의혹이자 소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특검이 밝히고, 만약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중형으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전화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 그날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진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하고도 대조를 해볼 것 같고요. 또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명태균 씨가 다른 지인에게 막 전하면서 오빠가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 있어? 막 이러면서 명수 선생님이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하게 만들고 말이야.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해야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자기 지인에게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나온 마당인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그 전 대통령은 그 윤상현 얘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특검에 나와서 진술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참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기존에 지금 출석해서 소환조사 받은 사람들의 진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는 또 김영선 의원도 가서 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하고 오늘 가서 진술하는 그 내용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 향후에 구속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은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속만은 피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 특정 차량이 지금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게 이제 김 여사가 탑승한 차량인지는 아직 명확지 않은데 저희 돌직구 오픈 스튜디오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왜냐면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저희 길 건너 옆 건물이거든요. KT 앞에 이제 구사옥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지금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저기 저희 회사 그 옥상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근거리인데 뭐랄까요? 이게 아직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사실과 좀 와전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오늘 진술을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벗어내는 게 김 여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예컨대 이 목걸이, 명품 목걸이나 아니면 이 통일교와에 관련된 어떤 청탁 의혹 같은 부분은 아직은 뭐 추측과 관측들이 뒤섞여서 보도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예를 들어 좀 더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 정치 변호사님 김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 같은 역할이에요.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거는 이미 다른 관계자들을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 불러가지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거의 다 저희 도착했으니까 조사가 뭐 한 10분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간단하게 김 여사가 만약에 입장을 밝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좀 밝힐지도 궁금합니다.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자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맞네요. 네. 통상적으로는 모든 뭐 재벌이라든지 기업인들이 들어올 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변호사들 시키는 일반적인 멘트입니다만은 아마도 그것보다는 더 길게 구체적 이야기를 하겠죠. 어찌됐든 국민들께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텐데. 자 지금 네. 특검 사무실 앞에 차량이 멈췄습니다. 아마 김 여사가 탑승한 차량일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초유의 장면이라 착잡합니다. 전직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차량에 내렸고요. 특검의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저게 굉장히 또 길군요. 들어가는 입구가. 네, 아직은 뭐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건물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에 뭐 워낙 많은 촬영 장비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조사실 쪽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금 입장이 있군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백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는 짤막한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는 짤막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자, 현장 보고 왔습니다. 이게 참 안영환 의원님, 네. 뭐랄까요? 이게 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 불운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윤석열 정부도 잘 됐으면 하는 게 많은 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취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무관했던 김 여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혹들이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는 대목이고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도 부인이었던 김 전 여사의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특검 논란이 영향을 안 줬을까라는 부분은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잖아요. 무관치 않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관측인데 그래서 무리한 계엄 선포와 결국은 탄핵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특검의 수사 바로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응하냐 마냐를 두고서도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 부인마저 지금 특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마 윤 전 대통령 감옥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찹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쳤다고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었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본인이 선거 중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정말 뒤로 빠지겠다 했었는데 정말 뒤로 빠졌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게 행동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게 아쉽고요. 사실 뭐 논란 중에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좀 과장 보도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검의 언론 플레이도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6천만 원대, 수천만 원대 목걸이를 차고 해외에 나갔다든지 또 그것을 이제 와서 가짜였다면 가짜인 대로 더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있는 그대로 또 없는 죄를 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어찌됐든 검찰은 특검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사실이 판명이 되고 또 있는 그대로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고 찹찹합니다. 정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무슨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정부에서도 잘 봐가지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자, 현장 중계까지 연결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